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우리 초보분들이 그림 시작하기 전에 나에겐 어떤 장르의 그림이 맞는가를 갈등을 하실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준비가 돼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회화적인 그림이다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유화와 아크릴화, 수채화 대강 이 정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세 가지 그림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대표적인 특성을 말씀드릴게요. 유화는 투명도에 있어서 가장 불투명합니다. 두껍게 그려지죠. 그리고 수채화는 상당히 투명한 그림이죠. 그 유화와 수채화의 중간 매체를 생각하면 이제 아크릴이 반투명으로 그 중간 매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맑고 투명하고 화사한 그림을 그리겠다 그러면 수채화가 맞을 것이고 좀 묵직하고 다크하면서 좀 중후한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유화가 되고, 그 두 개의 나는 가운데 장르로 가고 싶다 그러면 아크릴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 가지 그림들의 특성이 다른 거는 뭐냐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는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크릴 붓을 들고 있는데 이쪽을 유화라고 하고, 유화, 아크릴화 하고 요걸 수채화로 특성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화 물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크릴 물감으로 유화처럼 물을 전혀 쓰지 않고 두텁게 그냥 완전 불투명하게 물을 전혀 쓰지 않고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크릴 물감을 물을 약간 용해 될 정도로만 썼어요. 이게 섀도우 그린 나무 말 그대로 나무 그림자 색이죠. 아주 어두운 검정에 가까운 이렇게 썼어요. 그럼 다시 유화 쪽 아주 물 하나도 안 쓰고 중간색 올려볼게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완전 두껍기 때문에 밑색이 전혀 영향을 안 받죠. 밑색의 영향을. 유화가 이렇습니다. 밑색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요. 아주 두텁게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물 약간 용해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아크릴화는 대부분 물을 좀 써서 이 정도 쓰고 있죠. 밑색이 약간 보이죠. 이렇게 밑색이 약간 보입니다. 물로 더 물을 많이 타면 이제 수차처럼 되겠죠. 그 유화 이제 마지막 레프 그린을 올립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아크릴이라서 그렇지 유화로 본다면은 전혀 밑색의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제가 유화 물감이 없어서 아크릴로 유화처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밑색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이렇게 두텁게 유화 느낌. 그 다음에
물 약간 섞어서 아크릴화 밑색이 약간 보입니다. 물로 용해를 해서 아크릴화는 이렇게 덜 보이게 다 보이게 뭐 이렇게 좀 조율을 좀 할 수 있긴 하죠. 그래서 유화보다는 밑그림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르다는 거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수채화는 완전 투명하죠. 그래서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레프 그린은 수채화는 먼저 가장 연한 색을 먼저 쓰죠. 이렇게 가장 연한 색을 먼저 쓰고, 물을 많이 쓸수록 연해지죠. 수채화는 이렇게 물을 많이 써서. 그리고 수채화는 그 다음 색 그린 올려보겠습니다. 색 그린 올리면 색이 이렇게 섞여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거든요. 얘네들은 그라데이션이 전혀 안 되죠.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됩니다. 이렇게 색이 서로 번져요. 덜 건조돼서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번져요. 그 다음에 색 그린 얘들하고 똑같은 색 쓰는 거예요. 지금 뭐 수채화는 색 그린 너무 어둡다 그러면 또 중간 매체를 또 그라데이션 시켜서 이렇게 컬러감을 좀 다양하게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결정하실 때 요 순서 같은 것도 자기한테 그 맞는 거 선택하면은 그림 그리면서 더 성취가 높아질 것이고요. 그것도 나는 뭐 실수 많이 하는 사람이야 뭐 자꾸만 수정을 하게 될 수 있어 이러면 유화 쪽이 더 가깝고, 그러면 나무 가지 그려서 나무처럼 보이게 하고, 수채화는 이럴 때 이게 덜 말라 있거든요. 이럴 때 이 붓이 들어가서 이 나무를 칠해버리면 서로 섞이겠죠. 예, 그래서 수채화는 또 좀 어느 때 물을 타고 들어갈 것인가, 어느 때 물의 영향을 덜 받게 할 것인가, 이게 결정해야 되죠. 그런 게 좀 다르죠. 예, 이런 아크릴화는 섞이지 않습니다. 색이. 유화처럼 완전 불투명하게 올렸어요. 수채화 아직도 좀 덜 말라 보이는데 요 마른 상태 이렇게 가지 같은 거 집어넣을 때는 완전히 말라야 되겠죠. 저는 지금 보여드리니까 그리는데, 그래서 수채화가 이렇게 순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장르의 그림을 그릴 것인가 결정하실 때 예, 요런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채화는 이럴 때도 이렇게 섞이게 할 수 있죠. 물을 써서 이렇게 섞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크릴화하고 유화는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 가장 그림의 핵심은 내가 뭉툭하게 그릴 것인가 섬세한 거를 추구할 것인가가 사실 결정하는 요소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섬세하게 그려지는 건 지금 이 물의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색이 섞이고 안 섞이고 뭐 이런 차이도 있고, 가장 섬세하게 그릴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수채화입니다. 이렇게 지금 물이 번지고 있지만 물이 물이 섞이는 상태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아주 섬세하게,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섬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수채화이고, 아무래도 아크릴화나 유화는 이렇게 물감이 용해를 완전히 묽게 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하거나 완전 투명하거나 완전 투명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묵직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수채화처럼 그렇게 섬세한 표현이 아주 큰 캔버스가 아니면, 그래도 캔버스 자체가 좀 바닥이 좀 종이보다는 조금 거친 면이 있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가장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수채화 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림 장르 선택하실 때 가장 섬세하게 하시고 싶으면 수채화고, 또 묵직하고 중후하게 그리실 분들은 유화나 아크릴 쪽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